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무산되면서 이제 불똥이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튀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2의 내란 행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 대행이 이제 경호처의 방해 행위에 합당한 조치, 지휘권 행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사실상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제2의 내란 행위에 해당되고 있다. 그런데 일단 뭐 탄핵 카드를 꺼내지는 않고 직무유기로 이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고 합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제 다시 영장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면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야 한다. 이런 이제 압박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 대행 측은 여전히 경호처 지휘는 어렵다.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관계자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 지시는 또 쉽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두수 본장님?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예.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관례, 전례를 봅니다. 과거에 어떻게 왔는가. 근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두 번의 이제 큰 경험이 있는데 최규하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허정 가도 내각 때에 이제 권한대행이 있었는데 장관도 임명하고 그리고 헌법 개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한이 있고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재 그걸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국가 이기고 헌정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누군가에 도움을 주면서 대한민국을 불확실 상황으로 애매모호한 어쨌든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돼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계속 혼동에 빠지게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권한에서 경호처가 당연히 지금 현재 영장이 발부된 거에 대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가잉하게 대통령을 지금 현재 보호하려고 들고 그것도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경호를 해제하라고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지금 헌법재판관을 한 명을 빼고 임명한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3명을 선출했는데 2명은 하고 1명은 안 하는 본인이 아주 적극적 해석을 해서 적극적 일을 했는데 그거는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그리고 당일날 경찰 그 인원을 오히려 경호에 추가 투입할 수 있는지 여지를 명령은 안 하고 해비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비겁한 대한민국 관료 즉 대한민국에 뭔가 이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 관료들이 뭘 주도해 왔는데 이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 민낯, 이중성 말로는 경제 안정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지금 경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경제 안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사실은 그냥 이 헌법적 법률적으로 보면 탄핵해야 마땅하나 모두가 다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그런 측면에서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발 조치하는 건데 최상목 대행이 하루빨리 자기의 위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이 내란과 헌법적 이익을 빨리 종결시킬 것을 해야 합니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뭐 사석에서 상모가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 아끼는 관료였다고 해요. 그런 뭐 개인적인 그런 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그러지는 않겠죠? 법률적인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오히려 실제로 법률적인 규정을 보면 사실은 그 김두수 단장이 얘기하는 것이 100번 지당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동안의 문화와 규범 또 한덕수 총리가 아닌 부총리 입장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쓰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무리가 있다. 자기 자리가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현재 여전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또 여당이 강고한 상태에서 본인이 말하자면 그
강한 역할을 통해서 대통령이 체포되도록 협조하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 문화 속에서는 배신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 어떤 면에서 법률적 차원에서 규정보다는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뭐 동양 사회의 내부적인 온정주의적인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나라 뭐 관료 알지 않습니까? 기재부 관료 출신인데 소위 선배인 한덕수 선배 즉 그 경제부총리 했던 분 총리께서 기재부 선배님이시죠. 어떤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본인이 다른 기조를 얘기하기가 그나마도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것이 굉장히 최고로 용기를 낸 행동일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탄핵당과 내란당 사이에 최상목 대행의 발길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헌재 재판관 임명했다가 보수 진영에게 욕먹고 C급한 최상목이 지금 그걸 하겠나? C급했다는 게 놀랐다는 거겠죠. 네. 자,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은 역풍국가봐 절대 못할 거라고 본다. 그럼 국제경제 전무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이어봤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그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2의 내란 행위다라고 굉장히 비판한 걸 보면 속으로는 정말 당장이라도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자꾸 탄핵당 이미지가 씌워져 가지고 지지율도 지금 정체돼 있고 예. 국힘이 따라오고 있고 예. 이거 민주당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윤석열이 사고 쳤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지고잉한 겁니다. 제가 주말에 이 미디어를 보면 말이죠. 국힘에서 나오는 공보량하고 홍보량하고 민주에서 나오는 홍보량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제 뭐 권력이 취해 있다는 거죠. 국회 권력 200석에 취해 있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 최상목 이 권한대행은 지금 그 담벼락 줄타기를 하고 있는 아주 교묘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없는 이런 그 나라가 돼버렸는데 사회가 돼버렸는데 어저께 그 이중구 서울대 그 교수인가요? 명예교수가 법이 없는 나라가 된 게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몽케이스테어가 뭐 왜 그 상권 분립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걸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상권이 분립돼야 되고 그게 갈등이 필 때는 사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라는 그런 그 법의 그 전통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 결정에 따라서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최상목이 이 법은 고사하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 나중에 말이죠. 민주당이 정권 잡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 죄도 물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자기들 잘 봐줬다고 해가지고 또 뭐 이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그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하고 공수처 경찰이 지금 다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형법 144조를 보면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무를 집행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 뭐 총기 같은 거겠죠, 무기 이런 걸 휴대해 가지고 공무 방해할 때는 일반 공무 방해죄에 가중죄를 그 가중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상해, 뭐 어떤 무기를 휘둘러 가지고 상해를 이렇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그 다음에 총을 쏴서 만일에 그 체포하러 간 공수처 직원들을 뭐 숨지게 했다 이러면은 뭐 무기징역 이렇게 간다는 건데 이 정확한 법 조항을 그 용산에가 제시를 하고요. 당신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호처는 총을 쏠 수 없다는 이런 현실을 잘 그 따르면 쉽게 이거 윤석열 집행이 가능한데 이거 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동훈도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국조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누란 지혜 위기에서 온 정치인들, 정치 집단들, 국민들이 솔직해져야 된다. 법이 없는데 법을 따르는 것만이 저는 그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댓글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최상목 내란 공범 일부러 최상목인데 죄상목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내란 공범 체포해서 수사하는 게 법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전 국민이 법 공부하게 만드는 나라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최대영이 경호처 지휘권이 있는지 국민도 정말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의견. 제가 공감이 갑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처 지휘권을 놓고 공수처는 정부조직법 검토 결과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정준 처장에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한상희 교수는 이 공수처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도 이어받는다는 입장이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지만 대통령 지위와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는 대통령 심중이 최우선돼야 된다. 권한대행 지시에 따르는 것은 경호의 목적과 본질에 맞지 않는다.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댓글이 와닿는데 국민들이 지금 형법이나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